네, 애봉님들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올해 기대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오지 않았네요. 막상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지 조금 우중충한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 주식의 소리 식구들과는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오늘 선물 준비하는 기분으로 장마감 싹스를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잘 열어보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했고요. SK하이닉스도 1.7%대 오르면서 증시를 이끌었어요.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서다니 대단하네요, 진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계약 체결 소식도 전해졌고, 또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협상 진전 소식과 미국의 경기 부양책 확대 가능성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동반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은 오늘 또 잘 판 것 같아요. 네, 코스닥은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 그리고 개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했고, 또 백신 구매 계약 체결 소식에 그동안 소외됐던 여행 테마도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는 LG화학, 2위는 삼성 SDI, 3위는 NC소프트, 4위는 녹십자, 5위는 셀트리온이고요. 코스닥 1위는 알테오젠, 2위는 메드펙토, 3위는 셀트리온 제약, 4위는 에코프로비엠, 5위는 시젠이에요. NC소프트가 계속해서 순위에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또 어제 김택진 대표가 코로나19 극복 경력금으로 전 직원에 88억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로 인해서 배당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순이익의 30%를 배당한다는 기존의 기조를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1,800억 원대의 역대 최대 배당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녹십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 2A상은 너무 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조건부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오늘 약세를 보인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네요. 알테오젠과 매드팩토도 계속해서 이름 올리고 있으니까 내용 한번 챙겨보세요.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보시면 코스피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삼성 SDI, 5위는 삼성물산이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시젠, 4위는 매드팩토, 5위는 제넥신입니다. 삼성전자, 업황 호조 기대감에 특별 배당 기대감, 그리고 인텔의 CPU 파운드리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어요. 게다가 상속세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도 해소됐고요. 관련해서는 삼성물산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아무튼 파운드리 업황이 좀 좋다고 하니까 DB하이텍, LB세미콘, SNS텍, 네페스, PSK, 어버브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관도 알테오젠과 매드팩토 많이 샀습니다. 받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징주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스펙주들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스펙 투자가 엄청 뜨고 있죠. 공모주와 스펙이 연말 증시의 대세로 떠오른 상황인데 스펙 하면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시고 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좀 알아두면 너무 좋은 투자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스펙이란 우리 이력서에 나열하는 그런 스펙이 아니라 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입니다. 영어 그대로 인수합병을 특수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해요. 정확히는 비상장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스펙을 설립하고요. 액면가의 신주를 발행해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상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회사 내용도 없는데 우선 상장부터 하는 거예요. 상장은 일반 기업 IPO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펙 회사의 경우에는 상장 후 3년 이내에 비상장 우량 기업을 합병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비상장 기업 B와의 합병이 성사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합병 이후에는 B기업의 주식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B기업 입장에서는 스펙에 인수되는 것만으로도 증시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합병을 성사시키고 난 뒤에 자취를 감추는 회사가 바로 스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콜라 그리고 애니팡으로 유명한 썬데이토즈 이런 회사들이 다 스펙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에요. 아무튼 또 스펙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 인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합병이 성공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펙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장점으로 첫째, 스펙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2,000원으로 다 동일해요. 38 커뮤니케이션에서 공모 청약 일정 탭에서 검색어 스펙으로 검색하시면 이렇게 쭉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간 증권사의 이름이 이렇게 앞에 붙고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대로 숫자가 뒤에 붙습니다. 아무튼 공모가가 2,000원인데 2,000원 밑으로 주가가 잘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스펙이 3년 안에 합병 기업을 찾지 못했다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에게 원금뿐 아니라 3년치 이자도 제공하거든요. 물론 3년이나 돈이 묶였는데 꼴랑 예금 수준 이자를 받는다면 짜증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스펙 회사가 공모 자금을 받으면 공모 자금의 90% 이상을 별도로 예치해 둔다고 하네요. 네,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은 정해져 있는데 주가 상승 가능성은 무한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물론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은 비우량 회사와 합병을 하겠다고 밝힌 경우 이 경우에는 근데 합병의 반대표를 던지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회사가 제시한 특정 가격에 내 주식 다 사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청구 가격이 얼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매수 청구 가격도 공모가보다는 조금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그럼 스펙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 아예 공모 청약부터 참여한다. 우리가 일반 공모주 청약하듯이 똑같아요. 경쟁률에 따라서 배정받게 됩니다. 공모 후에 합병 승인까지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성공적인 합병이 승인이 된다면 엄청난 매매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최대한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펙 증권신고서에서 발기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단순히 스펙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할 기업을 물색하고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발기인의 역량에 스펙의 성과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증권신고서에서 이렇게 발기인 확인하시고요. 발기인의 이전 성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임원진들의 M&A와 IPO 경력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간 증권사의 이전 이력들도 검색해보는 게 좋겠죠. 네, 넘어가서 두 번째 방법은 상장 후에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장 후에 스펙의 주가가 크게 변동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가 아주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좀 줄이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 12월에 상장한 대신 밸런스 제6호 스펙을 보겠습니다. 상장일은 2018년 12월 19일이었고요. 청약 경쟁률은 4.3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3일에 회사 합병 결정 공시가 떴네요. 쭉 내려서 보시면 합병 상대 회사는 국전약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4업년도 재무 내용을 통해서 재무 구조는 튼튼한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병 공시가 뜨면 동시에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정지는 언제 풀리냐? 예비심사 결과 통지일 또는 부적격인 경우에는 합병을 중단하겠다고 결정된 결정일까지입니다. 대신 밸런스 제6호는 예비심사 통과하면서 9월 4일에 해제가 됐네요. 보면 4일에 거래정지 풀리자마자 상한가 직행했고요.
이 말은 투자자들이 국전약품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합병하는 기업이 얼마나 괜찮은 기업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합병 기일과 신주 상장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12월 15일자로 합병되고 2020년 12월 30일부터는 국전약품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네요. 앞에 차트 다시 보시면 상장을 앞두고 최근까지도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근데 국전약품으로 상장된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2월 22일까지 스펙 상장사가 총 12개 회사였는데 상장일 종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은 회사가 7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합병 승인 공시가 뜬 스펙 중에서 합병 대상 회사가 튼튼한 놈을 아주 잘 골라서 매매 거래 정지가 풀리면 매수를 하고 신주 상장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한 가지 사례만 살펴봤는데요. 여러 사례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상장 예정 기업들 중에는 현대무백스와 원바이오젠 이 두 개가 아주 알짜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NH스펙 14호와 교보 8호 스펙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과 합병 상장 예비심사 통과로 오늘 거래가 재개된 유안타 제3호 스펙이 상한가까지 올랐거든요. 신주 상장 전까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세요. 네, 여기까지 스펙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태화그룹의 자동차 모터 사업을 인수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랐어요. 태화그룹은 모터 전문 제조 그룹이고요. 가전모터와 자동차 모터부터 조선 기자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의 핵심 부품인 하우징과 코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강소 기업인데요. 모터 하우징의 경우에 국내 시장 80% 이상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3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해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모터 코어 역시 국내 시장에서 과반의 점유율을 차지해 1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기업입니다. 현대, 기아차와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종목은 KCC입니다. 자체 개발한 자동차 헤드램프용 UV 하드코팅 도료가 세계 최초로 AMECA, 미국 자동차 안전부품 인증 8년을 인증받았다고 하는데요. AMECA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주행하는 자동차 내부 장비의 안정성과 적합성 등을 인증하는 기관이고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필수 인증입니다. 네, 마지막은 하나시스템인데요.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지만 미국 위성통신 기업인 카이메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나시스템이 약 330억 원을 투자하고요. 지분 9.11%를 취득했다고 밝혔는데 카이메타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기업으로 유명하거든요. 아무튼 내년부터 이 카이메타 위성 안테나 제품의 한국 시장 독점 판권을 확보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차세대 전자식 위성통신 안테나 공동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량 급증 종목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들은 화면 통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장마감 싹쓸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선물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내일 애소리의 엉망진창 콘서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건행투.